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록이 우거진 계절. 국가유산인 제천 석조 열애 입상의 은은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역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한병루의 웅장한 모습은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겹겹이 쌓인 초가지붕에서 풍기는 시골의 정취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시골에서 부자가 살던 기와집은 지금 보아도 우아하다는 느낌이 든다. 파령루의 누각에는 파령시를 새긴 목판이 이곳이 파령루라고 알려주고, 망월 산성에서 바라본 청풍문화재단지는 수몰 이주민을 추억 속으로 끌어들인다. 약 2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무덤은 관으로 사용하던 나무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화석으로 바뀐 것이 특이해 보인다. 이는 모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이곳으로 옮겨 지은 것으로 국가유산으로 기록되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수몰 이주민의 삶을 되돌아보자. 충주호가 한눈에 보이는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문화재단지가 이곳에 만들어진 것도 어느덧 40년이 되어간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청풍에 있는 마을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되자 이곳에 있는 국가유산과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와 넓은 단지를 조성했다. 청풍문화재단지 입구에는 웅장한 누각이 세워져 있고, 누각 위에는 청풍부사를 지낸 민치상이 지은 파령시가 목판에 새겨져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파령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각으로 돌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문 안에는 누각 아래 설치한 또 다른 문이 우뚝 서 있다. 그리고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난간을 둘렀는데 민치상이 쓴 파령루라는 목판이 정면 중앙에 걸려 있고 계단 입구에는 사적비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천장에는 포효하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파령루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청풍 석조 열애 입상이 그윽한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 청풍 석조 열애 입상은 커다란 얼굴에 가늘고 긴 눈과 눈썹, 그리고 인중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두 귀는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고 짧은 목에는 삼도가 뚜렷이 보이며 각이 지고 당당한 어깨를 지녔다. 신체에 비해 얼굴과 손이 유난히 크게 강조되었다. 가장 난해했던 것은 이 문화재를 갖다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방향을 봐야 될까,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요, 월악산을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했을 당시에 그 방향이 정확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치한다,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예를 보면 정방사가 일단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정방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월악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청풍은 230년 동안 도읍지였는데 청풍 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금남루를 지나야 했다. 순조 25년 청풍 부사였던 조기론이 건립한 금남루는 사람들이 드나들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도호, 부, 절제, 아문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다.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가운데 문은 사또가 출입하였고 양쪽 문은 일반 백성이 드나들었다. 누각을 지나면 보이는 건물은 조선시대 청풍 관하로 알려진 금병원이다. 금병산 밑에 있었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금병원은 조선시대 청풍부의 동원으로 청풍부사가 진무하던 곳이라고는 하나 확실치는 않다. 금병원은 숙종 7년에 청풍부사 오도일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영조 2년에 청풍부사로 내려온 박필문이 개축하며 이름도 금병원으로 바꾸었는데 건물 안에 청풍관이라는 현판이 있어 이곳이 조선시대의 관아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금병원은 관아의 동원 건물이다. 우리가 관아를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도 되지만 이 동원 건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정일치사회에서 임금님의 성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 지방 수령을 갖다가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일하게도 지역에 있는 관아 건축물 중에서 단청으로 칠을 하지 않은 건물로 당시 행정관의 검소한 생활을 보여준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한병루 옆에 단촐하게 세워져 있는 응청각, 높은 기둥에 세워 5칸의 방으로 이루어진 응청각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숙소로 이용하던 곳이다. 청풍문화재단지 뒤쪽으로는 충주호가 한눈에 들어오고 호수 앞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한병루가 있다. 찰 한자를 썼고 풀 벽지를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누각이 있었던 위치는 남한강 강변 옆에, 물론 지금 이제 수몰되어서 볼 수는 없죠. 강변 옆에 금병산 아래에 커다란 동굴 2개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찬 바람이 났다 해서 풍혈이라 불렀고, 하나는 찬 물이 났다고 해서 수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한병루라고 갖게 되는데, 이 누각이 관아의 부속 건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계기는 고려 충수광 때 왕사가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청풍현이 바로 군으로 승격해 올라갑니다. 앞면 4칸의 2층 누각으로 팔짝 지붕을 올린 한병루는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이 한병루는 밀양의 영남루 그리고 남원의 광안루와 함께 계단식 익량이 있는 누각으로 조선시대 관아의 부속 건물로 쓰였던 건축물이다. 현판에 새겨놓은 한병루라는 글씨는 당대의 명필로 알려진 우암 송시열이 쓴 친필이라는 것이다. 다른 데 누각들은 주로 그런 익랑체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익랑체가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감사라든지 보석청에 계시는 분들이 회의라든지 또는 문화인들의 문화인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시를 지으실 적에 저기에는 심부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자에 있다가 이걸 가져오다 저걸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빨리 나가서 이렇게 달려가서 했던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잉랑치가 달리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한병루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풍류를 즐겼던 유서 깊은 누각이라 할 수 있다. 한병루 아래에 붙여놓은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원래의 한병루와 응청각을 기억하게 한다. 비바람에 썩지 않도록 칠을 한 단청은 그야말로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예술혼이 그대로 느껴지는 누각. 대들보에 새겨진 용이 서로 뒤엉켜 용트림하는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의 예술혼이 그대로 묻어난다. 누각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상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외국 사신이라든가 또 아주 우리가 중요하신 분들, 중앙에 중요한 어떤 인재들이 내려왔을 때 이곳에서 연애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연애 장소가 어떤 연애를 꿈꿨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천상의 연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급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청풍문화재단지에 넓게 자리한 고인돌 무덤. 이 고인돌은 약 2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이한 것은 무덤을 덮은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화석 형태의 단단한 돌로 바뀐 것이다. 수몰되기 전에 발굴된 황성리 고인돌 무덤에서는 당시로서는 장신에 속하는 시신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지금 이 가장 끝에 있고 가장 큰 고인돌인데요. 이곳에서 인골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했고 아마 최초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호 고분은 제천의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까지 그 인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고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비단 국가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런 황소가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이 힘겨워 보이고 옛날에 소가 빙글빙글 돌면서 커다란 둥근 돌로 방아를 찢던 연자방아가 눈길을 끈다. 연자방아는 둥글고 널쩍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은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 말이나 소로 둥근 돌을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찢는 방식이다. 옛날에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이런 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되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이곳으로 옮겨온 건축물은 비단 국가유산만이 아니다. 청풍면 도알이라는 마을에 있던 기와집을 이곳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몰 이주민에게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옥이다. 도알이 고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앞쪽에 일자형의 건물이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원래는 트여있는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을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동쪽의 방 두 칸은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하나로 쓰는 장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기와집은 방과 방 사이에 벽을 쌓고 문을 달았는데 이는 오래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기법이다. 마루의 천장에는 선반을 만들어 그 위에 교자상과 같은 물건을 올려놓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벽에는 광주리와 물레 같은 민속품이 걸려 있고 관광객은 추억 속에서 깨어나는지 집 주변을 구석구석 주의 있게 살펴본다. 그리고 부엌 안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둥근 상에 정갈하게 놓인 사기 그릇이 눈에 들어오고 무쇠솥에서는 금방이라도 김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채방과 지금은 사라져 자취를 감춘 약탕기, 그리고 신부가 타던 꽃가마가 과거로의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그 옛날 생각이 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가 이거다 이거 무슨 뭐라 그럴까 새삼스러운 그 옛날 우리가 쓰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기와집 뒤편에는 이형을 엮어 올린 초가지붕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은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 보인다. 그리고 담장 밑에 정갈하게 지어내 놓은 장독대가 시골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한다. 도아리 고가의 바로 옆집은 조선시대 때 이곳 제천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은 집으로 당시의 건축 형태가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이 집은 청풍면 후산리에 있던 가옥으로 이곳으로 옮겨 원형 그대로 복원했는데 지금은 기역자 모양의 안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안방 뒤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윗방을 두었고 마루 한 구석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을 따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둥 위를 잇는 큰 나무와 지붕이 만나는 꼭대기 사이를 받친 나무가 독특하게 느껴진다. 곱게 단장한 석가래가 정갈스러워 보이고 넓은 마루와 옆에 있는 툇마루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벽에는 갑자기 문이 닫히는 것과 벽에 훼손을 막아주는 빈다지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닭이 알을 낳도록 걸어놓은 둥지가 시골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한다. 청풍문화재단지가 만들어진 지 어언 40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뿔뿔이 흩어진 수몰 이주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곳이 바로 청풍문화재단지다.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언제고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지만 고향이 물에 잠긴 수몰 이주민들은 충주호를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달랜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내려다본 호수에는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물결 속으로 아련하게 빨려 들어가는 고향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수몰 이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청풍문화재단지이고 국가유산과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또한 청풍문화재단지다. 청풍문화재단지는 후세에게 물려줄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먼 훗날 후세들이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